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실 겁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맞춰주고 배려해도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뿐. 심지어 틀린 건 자기인데 화를 내는 건 오히려 그들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러는 걸까? 왜 나는 저런 이기적인 사람한테 늘 상처받는 걸까? 맞서 싸워보기도 했고 참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남는 건 씁쓸한 감정과 무너진 자존감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애초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당한 말을 해도 그들은 결코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 더 지치게 만들고 당신을 더 나쁘게 몰아갈 겁니다. 그런 사람과 끝까지 싸우는 건 결국 나 혼자만 감정 소모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기적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멀어지는 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싸움 없이도 품위를 잃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이기적인 사람의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힘든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이죠. 그들은 언제나 본인의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사정이나 감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과 충돌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게 실수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싸움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싸움을 유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그 프레임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설령 명백한 실수가 있어도 그들은 논점을 흐리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공격하며 대화를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 건 너 문제 아니야? 이런 말로 상대의 감정 자체를 왜곡시키고 결국은 자신이 옳다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조목조목 따져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들을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화를 내면요. 봐, 너도 결국 감정적이잖아. 이 한마디로 모든 흐름이 뒤집힙니다. 싸움이라는 무대에 올라선 순간 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당신은 과민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리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들은 감정을 조종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싸우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읽고 약점을 파고드는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곧 방관이 되고 방관은 곧 이용당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양보할수록 더 요구하고 당신이 사과할수록 더 올라타고 당신이 화낼수록 더 멀찍이 피해자처럼 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움을 문제 해결이 아닌 우위를 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 논리적인 척하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싸움이 시작된 순간 이미 당신은 불리한 구도에 들어선 겁니다. 맞서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착각.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되잖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정면으로 말한다는 건 마치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건 허무한 메아리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모든 싸움은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피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은 어떤 명분도 이성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 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 예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맞서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을 거부하고 그 구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사람과 부딪히는 걸까? 그 의문을 품은 순간 당신은 이미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싸우지 않는 것,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는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관계는 유지될 거야. 혹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은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진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 이익이고 당신의 이해와 배려는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라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감정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리두기는 감정의 끈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기대를 품을수록 실망은 깊어지고 상처는 커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때,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 당신이 혹시 내가 너무했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다시 당신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끈을 조절하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선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상대의 말이나 태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당신을 자극하고 미묘하게 죄책감을 유도해도 당신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차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인간관계라는 게 무작정 차단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입니다.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에너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 누군가에게 5시간, 10시간 혹은 며칠 밤낮을 투자하는 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무한정 에너지를 뺏기는 구조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불만이고 내가 희생해도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감정의 적자가 나는 관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는 당신이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알아서 멀어지기를 기다리면
당신은 계속 붙잡히고 그 관계 안에서 점점 무너져 갑니다. 감정 노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 노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늘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끝나고 나면 진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돌봐야 할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상호적인 것인데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돌봄받는 쪽에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구조를 끊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돌봐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계속해서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을 들여놓는 건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의 실전 기술. 그럼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할까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반응을 줄이세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래, 알겠어. 처럼 짧고 중립적인 대답이 좋습니다. 2번. 시간의 밀도를 낮추세요. 만남이나 연락 빈도를 줄이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스스로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거리를 조절하세요. 3번. 상대의 기대를 깨세요. 늘 당신이 양보하고 맞춰주던 패턴을 중단하세요. 이번엔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4번. 감정 털어낼 공간을 확보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에게 받은 감정은 곧 독소입니다. 건강한 친구, 글쓰기, 운동 등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단호함과 함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존중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에게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침묵과 무반응은 최고의 응수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말하고 싶고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에서 말로 이기려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리보다 이득을 따지고 사실보다 기분을 앞세우며 공정함보다 자기 중심의 승리만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침묵과 무반응은 이들에게 가장 불편하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끌려 들어간다. 이기적인 사람과 다툴수록 오히려 당신이 손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들은 말을 비틀고 당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심지어 당신의 감정을 문제 삼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이건 불공정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너 지금 감정적으로 구는 거야. 혹은 그럼 너는 언제 나한테 양보했는데? 라고 되묻습니다. 이 순간부터 대화는 논쟁으로,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만 더 지치고, 당신만 더 흥분한 사람으로 보이고, 상대는 봐라, 역시 예민하네라는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예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 즉,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기다. 무반응은 기술이다.
침묵은 약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반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이 무례하게 굴고 자극적인 말을 던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흔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으로 일관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 하나 없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거나 표정 변화 없이 그렇군요 하고 대꾸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들의 게임은 반응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당신이 반응을 끊는 순간 그 게임은 중단됩니다. 이때 생기는 적막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메시지입니다. 말이 아닌 태도가 사람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을 바꾸려 애씁니다.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교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신호는 누군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순간입니다. 말로 수십 번 싸운 것보다 당신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물러서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어떤 배려를 했는지를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변할지 아닐지는 그들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침묵은 그 선택의 가장 성숙한 형태입니다. 무반응의 기술.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무반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연습을 통해 조금씩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마음속으로 이건 내 감정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그들이 말한 자극적인 말에 흔들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세요.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야. 경계를 나누는 연습입니다. 2번. 숨 고르기. 반응 전에 3초 멈추기. 그들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 전에 3초만 숨을 고르세요. 이 짧은 멈춤이 침묵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3번. 상대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기. 반박하지 마세요. 공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고 알겠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4번. 자리를 옮길 자유 기억하기.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 같다면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당신은 언제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과 무반응은 결코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당신의 품격과 자기 존중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휘둘릴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억울함을 설명해도 소용없고 논리로 이겨도 마음만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대신 멀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붙잡지 않고 정리하고 침묵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야말로 당신의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애쓰며 붙드는 대신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싸우지 마라. 손해보지 않고 멀어지는 법. 오늘의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